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계벽국어 경채입니다. 경채는 제가 오전에 이거 좀 파일은 아니죠. 파일이 뜨기 전에 우리 제자님들이 이제 보내준 것을 가지고 워드를 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보내준 게 이제 B형을 줘가지고요. 그래서 B형으로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B형이 맞게끔 보시기 바랍니다. 법규가 많이 어려워졌죠. 예,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 그나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경치 친구들을 위해서 책을 못 만들어 드렸어요. 많이 미안하고 많이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제 자기 공채의 책을 가지고 진도를 모의고사를 좀 잘 따라오 주셨으면 뭐 그렇게 많은 점수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강조했던 부분들이라든지 반복적으로 문제를 출제했던 것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조금만 해 주셨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금 해요. 물론 뭐 100% 다 강조한 것이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경채 친구들은 이제 학과 특제는 학과 경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나를 놓치기는 조금 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하시라 그런 얘기했고, 뭐 때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실 때 이제 또는 비밀 댓글로 하실 때 선생님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요건 좀 빼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근거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막 바뀌어진 법이라든지 그것들 중에서도 예외 규정을 또 간다든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있는 예외 규정이야 원래 공채나 이런 데도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은 하는 게 좋은데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천천히 뭐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강조는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하신 거는 이게 왜 답인지 이걸 또 보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해설을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제 유사한 문제가 나왔다든지 적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별도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요. 지금 이제는 B형이기 때문에 이제 화재 예방, 즉 입법부터 나와 있습니다. 특이하게 나왔죠. 그렇죠. 피난 구조 설비 중에서 또 공기호흡기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옳지 않은 것은 필기노트에다가 제가 상세하게 좀 다 적어 드렸습니다. 필기노트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걸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호흡기라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하가 중에 지하상가, 공기호흡기는 이제 호흡곤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라든지 뭐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하가 중에 지하상가, 지하역사, 그 다음에 판매시설,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4번에 있는 호스를 이산화탄소를 설치해야 하는 특경, 그러니까 뭐 오타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빨리 친다고 그러겠으니까. 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 호수대 같은 건 수동이죠. 예, 수동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호수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문 사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상 청문의 사유인데요. 그냥 취소 업무정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성능 인증 취소, 지정 취소, 전문기관, 업무정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제품검사 중지까지 다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공사법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방시설 설계 및 방영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는요 3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소방시설 공사법상이 아니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 법률상 청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4번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청문을 해야 될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이제 문제가 이제 법을 넘나들면서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 이거는 뭐 제 문제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죠? 제가 내는 문제가 똑같이 나왔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많이 강조를 해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오버할 수는 있는데요. 출제하신 교수님들께서
제 교재가 조금 괜찮다는 소문이 좀 있어가지고요. 좀 약간 보신 것 같긴 해요. 한 번쯤 정도는 보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택도 아닌 것을 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표현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는 형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워낙 많이 냈던 문제라 가지고요. 자체 점검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가 아니고요. 자체 점검 아니면 영업 정지부터 받죠. 영업 정지부터 받는 거고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피성년 후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당연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들어오면 반드시 취소였고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도 반드시 취소 사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4번이요. 근린생활시설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워낙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서 면적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면적으로 때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면적이 네 가지가 있었나요? 150제곱미터가 있었고요. 300이 있었고요. 5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500이 워낙 많았었어요. 그렇죠? 자, 같은 건물의 금융업소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은 그쵸? 제가 질문할 때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 200제곱미터 이상, 이하, 미만 이렇게 나오면은 범위를 물어보는 건데요. 인 것 이렇게 하면은 얘가 해당하냐 안 하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금융업소는 500제곱미터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200제곱미터인 것은 근린생활시설로 갑니다. 맞죠? 같은 건축물의 단란주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은요. 얘는 유흥시설이죠. 왜냐면은 단란주점 1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만 근린생활시설로 봐주는 거니까. 그렇죠? 정답 2번이고요. 골프 연습장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라고 했죠? 예, 스포츠장이었습니다. 스포츠장 같은 경우는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스포츠장도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탁구장, 당구장, 이런 골프장, 연습장 다 마찬가지죠. 같은 건물의 미용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800. 미용원이라는 것은 해당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알겠죠? 미용원, 이용원 전부 다 무조건 다 근린생활시설로 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5번에 성능 위주의 설계한 거 똑같아요. 범위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값이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높이 120m인 아파트는 성능 위주의 설계 안 합니다. 성능 위주의 설계하는 이유가 뭐라고했어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피난로라든지 피난경로 이런 걸 다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술사 2명이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연면적 2만 제곱미터인 철도 역사,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3만 제곱미터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성능 위주의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특정소,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시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높이 10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요. 자, 하나의 건축물에 30층 이상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의 법률 제2조 10호에 따른 영화 상영관 10개. 아, 좋네요. 답은 찾기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네요. 자, 6번. 자, 뭐 이거는 뭐 제가 워낙 많이 강조했고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문은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내와 구조로 연결된 통로로 연결된 경우 이를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보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길이가 얼마? 벽 없으면 6m, 벽 있는 구조로서는 10m. 왜? 벽이 없으면은 얘네들이 화염이 넘어갈 가능성이 좀 더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그렇게 했습니다. 6m, 10m, 2분의 1입니다. 자, 7번. 간이 스프링클러. 예, 여기도 나왔네요. 간이 스프링클러. 똑같이 나왔나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죠? 노래 불러드렸죠? 예, 다들 외우셨죠? 예, 또 불러드려요. 예, 이젠 간이 스프링클러 한다. 근린복합 1000 이상. 예, 근린하고 복합은 1000 이상이고요. 합숙백, 그렇죠? 합숙백, 생활숙박 600위, 그쵸? 예,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한의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입원실에 있는 시설은 해야 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라서 제가 따로 노래 속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간이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8번. 자,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입니다. 특별관리시설물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 제조소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조소는요 특별관리시설물을 가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제조소 등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가스시설이요, 천연가스시설이요, 이런 정도까지 돼야 되죠. 석유 비축시설 이 정도 가야 되죠. 예, 그래서 제조소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 전통시장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죠. 500, 우리 뭐 이건 많이 강조 드렸습니다. 그죠? 점포가 500개 이상 있을 때. 자, 수용료는 1000명 이상 있고요. 그죠? 문화재 못 봐서 문화재, 지정문화재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자, 9번이요. 자, 이번에도 뭐 공동안전관리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건 뭐 지금 공시하고 같이 겹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많이 강조 드렸는데,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데, 그죠? 판매시설 중에서 도매시장하고 소매시장만 되고요. 전통시장은 안 된다고요. 시험 문제까지 출제했는데, 그죠? 안 틀리시겠죠? 예.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고층 건축물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건물만 해당합니다. 그죠? 자, 지하가에서 인공구조물에 설치된 상점, 사무실, 그 밖에 비슷한 전문화 접한 것을 말한다. 되어져 있습니다. 자, 10번. 자, 소방시설 정비. 와우. 이것도 예전에 한번 제가 어디 좀 진도배라서 한번 낸 건데요. 제9조 1항에 따라서 소방시령,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 기억이 안 나. 수용 인원이 있고요. 그죠? 뭐 하여튼 특정으로 분류한 거 있잖아. 그죠? 예, 그거. 예. 그리고 소방청장이 요거 좀 특이한 거였습니다. 3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었습니다. 규모 용도, 그죠? 특수성으로 분류한 거죠. 그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단어가 기억이 안 났어요.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과 3년에 1회 이상. 이게 특이하게 3년짜리가 하나 나온 게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3년짜리 나오는 것이 뭐, 여기하고 뭐, 이거는 이제 저 도급은 이제 공사법이니까 여러분 아니네요. 예. 두 개가 있거든요. 예. 자, 11번. 이제 기본법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뭐, A하고 B가 요게 이제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A, B가. 기본법상 소방 업무의 응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기본법이 나올 게 막 진짜로 너무 없어요.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찾아 들어가는데 령. 그쵸? 법령이 무엇이냐 이것들로 많이 갑니다. 또는 주체가 누구냐, 누가 명령 내려,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 소방 업무를 위해서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됩니다.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을 받은 본부장, 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아니 되고요.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는 이웃한 본부장, 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되죠. 자, 갑자기 소방청장이 나타납니다. 그죠? 안 되죠? 소방청장은 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출동한 대상 지역, 규모, 필요한 경비보다의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예, 시도지사가 뭐 정하는 바에 따라서도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인가요? 야, 기억이 가는데 어쨌든 시도지사 들렸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 미리 규약으로 협의하고 대통령령 안에 보면은 그 규약할 수 있는 관리 대상인가요? 소방 업무의 관리, 화재 예방 경계지구군요. 자, 그래서 소방청장입니다. 행안부 이런 건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시도지사 틀렸습니다. 여기가 틀렸죠? 예, 제가 이 얘기하고 머릿속에서 막 헷갈렸네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이런 것들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이걸 틀리시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상은 이게 시행령 내용이란 말이에요. 시행령 내용에서 시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을, 아니 시행령 안에서 이게 대통령령인데 또 대통령이 정해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가는데 시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 결과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개 힌트예요. 따지고 보면은 시행령상 그런 거예요. 잘 안 찾아지죠. 그러니까 어떤 건 대통령이 어떤 게 행함을 무조건 맞게 외우러 가지 마시고요. 앞뒤를 조금 보고 하시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틀리시거나 그러시면 마음이 아플 텐데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소방본부장서장은요, 화재경기주간의 관계에 대해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좋고요. 본부장서장은 화재경기주간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것도 맞고요. 본부장서장은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손실보상이요. 예. 그쵸. 손실보상이나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손실보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위원회 위원장 57이죠. 57. 그쵸.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갑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57입니다. 그렇죠. 5명 이상 7명 이하. 청장 등은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쳤을 때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그쵸? 여러분은 뭐 이거는 안 틀리시고, 당연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니까. 그쵸? 우리가 외울 때, 화나대 넝사벽이라서 가고 나니까, 화나대 넝사벽이니까 세 번째 칸입니다. 이사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1000이고요. 1000kg. 가연성고체 가고 나서, 그쵸? 3000kg. 이사철에 3만원 받았다 했으니까. 그쵸? 가연성고체 합성해 보려고 그죠. 합성섬유가 있고 여기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연성 액체로는 2세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자동차 전용 구역이요. 뭐 워낙 많이 해서 틀리진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낸 문제하고 뭐 똑같은 달치문들이 툭툭툭툭 들어와 가지고요. 건축법 시행령상의 모든 아파트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은 아니고요. 아파트 중에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각 동마다 설치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 주차장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는 것들은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항입니다. 그죠? 방해가 아닙니다. 주차구역 내에 있는 것들을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전용구역 노면 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고 노란색이고요. 안에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맞죠? 정답 3번이고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건축주는 각 동 전면과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각 1개소 이상 예외 없이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과 후면을 각각을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의 면을 가지고 그 두 동이 같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자동차가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은 하나로 같이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3번이고요. 자,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서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이거 잘 아시죠? 과실 안 되고요. 불지른 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도둑놈 안 됩니다. 물건 가져간 놈. 그리고 자기 건물 불탄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쵸? 그 지가 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화재 현장에서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명령받은 사람. 그러니까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받은 사람이죠. 예. 자, 17번. 볼러 번호 나오네요. 볼러 번호 아니죠. 이거 볼러죠. 보일러 등 위치구조 관리에 관한 화재 예방에서 불을 사용해 지켜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전기시설에서 전류를 통하는 전선에는 누전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 해야 되죠. 뭐 누전 차단기라는 것은 전기가 새 나가는 것들인데 얘네들은 과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할 수 있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됩니다. 조금 많이 갔어요.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장에서 이동식 난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왜? 그 안에 이게 예외 규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예외 규정이 바뀐 게 아니고 계속 있던 거였단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동할 염려가 없으면은 이동하지 않고 안전하게 있고 넘어질 염려가 없으면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에 난연 안 되죠.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에 난연은 안 되죠. 금속 외에 불연 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한번 이제 고열반에서 넣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에는 수소가스를 넣을 때 가스에 기구 안에 가스 또는 수소가스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에 감압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굉장히 뭐 조금 내지 않던 것을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세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보는 것만 보시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이게 수소가스는 좀 더 자세히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자, 18번. 자, 이건 뭐 제 진도별이나 안 그러면 소방, 시끄러운 목욕사 뭐 거의 동일한 문제나 마찬가지인데요.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 본부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청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시도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 소방기관 누가 설치해준다? 아, 대통령이 설치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번이 틀렸고요.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 사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전에 필요한 경우 시도 본부장 사장을 지휘 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2번을 대통령. 그렇죠? 지금 령을 바꾸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죠? 앞에도 아까 행안부령 한번 나왔죠? 화재경기지구 관리대장.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법령을 가지고 지금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특히 뭐 이전까지는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하다가 여기는 몰아서 막 나오고 있어요. 소방기본법상 소방 관련 시설 등의 설립 또는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 소방체험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죠? 119 종합상황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이건 뭐 문제가 똑같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요. 소방박물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맞죠? 정답이고요. 비상소화장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행안부령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요? 시도조례는 아니죠. 행정안전부령인 것 같아요. 시도조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20번.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장비 등 국고보조에 대한 내용이요. 이것도 뭐 법령으로 가네요. 그렇죠? 뒤에서 딱 몰아서 갔습니다.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했고요.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3번에 있는 경우는 소방장비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아니고 일부요. 일부. 뭐 어떻게 전부 다 해줘요. 그죠? 일부를 보조합니다. 3번이 틀렸고요. 국고보조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소방활동 장비로는 소방자동차도 있고요. 소방헬리콥터, 소방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종류를 물어보기는 조금 더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결국에는 이런 정도에까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국가직 됐으니까 전부 다 국가에서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의도로 내신 거예요. 딱 보니까 제 느낌에 아, 이분들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학과 특채 학생이 이제 조금이라도 꼼꼼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했던 기출의 요약문안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면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이거는 공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채든 학과 특채, 학과 경채든 마찬가지로 현재 나타나는 올해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또 나중에 아직까지 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떤 준비를 또 하셔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요,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보는 게 모든 걸 다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크게 가고 그걸 해석하는 데 가고요. 어떤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은 못 하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구분해 드리고 요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봐야 돼라고 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진행을 좀 해 나가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해설로서만 마치고요. 제가 또 적중률과 그다음에 유사 문제가 나온 것들은 뭐 일단 출판에 대한 책들 위주로만 하고, 안 그러면은 뭐 고열반 프린트 나간 정도 강의가 나와진 것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내년이나 또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믿고 가도 될까 말까 이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생각보다는 제가 또 올해도 여러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의 자랑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더 내년 한 해도 더욱더 열심히 한번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